자, 국정조사 관련돼서 이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. 이 국정조사 관련된 국조기획서가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예. 저는 근데 살면서 이런 국조는 처음 봤습니다. 이게 수사 중인 상황인데 이걸 국정조사를 하는 민주당은 처음 봤. 이게 이런 국회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. 이 국정조사의 법 자체가 그런 게 있잖아요.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그러니까 야당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야당이면. 그렇잖아. 네. 근데 여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 전반에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 보셨어요? 아니, 여당인데 내가 지금 여당인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래.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. 다만 과거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. 이 얘기는. 그러면 지금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행정권 내부의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될 일 아니에요, 이게. 근데 이게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원래 국정감사의 조사법에 따르면 지금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올려서 본회의에 통과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, 대장동 사건, 위례개발 비리 의혹 사건, 김용 전 민주연구원 아까 전에 읽었던 거 있죠.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. 이거 다 아직까지 재판이 안 끝난 사건이에요. 이거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도 일부 있고 한데 어떻게 이거 사건을 국정조사를 한다는 얘기인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뭐 할 말은 많죠.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작용을 해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뭐 판사나 검사가 어떻게 한다, 처분을 내린다 하면 법 왜곡죄를 해야지. 그렇죠. 참.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결국은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정상적인 기소가 아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 기소다. 결국은 그 논리를 답습하고 있고 그 논리로 가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. 그럼 이제 목표가 나 또 이것도 잘못되는 건가? 제가 얘기할게요. 네, 이분들의 그런 목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. 제 해석까지.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건의 재판에 대해서 뭐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가장 아픈 부분이 걸려 있는 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한 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재판 진행을 1심 전에 해야 돼요. 공소 취소는. 그렇죠? 이거 어떻게 좀 취소해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하겠다 뭐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. 근데 뭐 국정조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어. 예를 들어서 뭐 청문회도 하고 다 했다고 치자고요. 이걸 정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? 이거 이제 이름만 검찰인 공소청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이걸 할 수 있을까? 거기서 지휘 내려가지고 그 담당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후폭풍이 있을지를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? 그 과정을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. 결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과정 관리를 하면서 야당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라 공격을 못하고 있는데 공격의 어떤 반전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엄청난 논리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잖아요. 국민들께. 한동훈 전 대표는 아예 나를 불러라. 내가 법무장관인데 니네들 말이라면 내가 죄인 아니야? 나부터 잡아들여야 되지 않아? 라고 주장을 하니까 보자고요. 못할 것 같은데. 그래서 좀 이거 국정조사 이야기를 국정조사 이야기를 지금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거 보면 지금 현행 법에도 안 돼 있는 이 상황을 그냥 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지금 이번에 국제에 올린 사건들을 보면 7개 사건이거든요. 자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,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의혹,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,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하나같이 다 전 정권이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
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,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측근 관련된 사건들이고, 지금 1심 혹은 2심이 진행되거나 김영 전 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2심까지 났던 사건, 2심에서 유죄까지 나왔던 사건들인데, 이것을 국정조사를 하겠다. 이것은 대법원까지 간 사건들인데, 이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든 좀 뒤집어 보거나 아니면 결국은 공소 취소를 좀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서 이건 굉장히 무려스러운 사건입니다. 지금 국회의석을 장악한 상태에서 법 다 바꾸고 하면서 지금까지 8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여러 체계를 다 바꾸는 이유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게 이제 계속되면 결국 끝에 가서는 다 판단을 하시라고 보고, 어쨌든 우리는 국민들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. 다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이 내부에서도 이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. 그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. 지금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유시민 작가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. 크레이지하다고. 이런 짓 왜 하냐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또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나뉘는 거 아니에요. A인지 B인지 C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보면 결코 여기가 안녕하지 않을 겁니다. 우리도 안녕하지 않지만, 우리가 뭐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. 의석이 예를 들어 300석 중에 한 270석 정도는 모르겠어. 200석 안 되잖아요. 조국혁신당 꽈와야 겨우 180석 채워서 필리버스터 중단시킨다는 말이에요. 그 정도 의석에 이재명 대통령 지금 기반도 제가 볼 때는, 제가 늘 그랬잖아요. 민주당 내부 이재명 대통령 기반은 약하다고.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한다? 글쎄요. 요걸 가지고 또 내부에서 역공차할 수도 있다고 봐요. 그게 ABC예요. 제가 볼 때는. 그리고 5글자도 나오잖아요.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얘기 안 하겠는데 그 5분들 뭉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. 그것까지 보면 이건 정말 잘못한 짓이라고 봐요.